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3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카 스트릿. 장순아 돌아온 야구도사, 아직은 슈퍼롱키 김동현 기자까지 세 분과 함께하는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오도방정이야. 그래요. 내가 이러면 맨날 욕하면서. 오늘 트레이드 얘기라며요. 맞아요. 제일 재밌는 얘기 아니, 우리 야구도사님 거의 4년 만에 돌아와서 너무 터줏대감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원래 터줏대감이잖아요. 오랜만에 오면 아닌가? 네. 우리 김동현 기자, 지난주 첫방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용균 기자가 앉아 있는 거 아니냐? 다들 뭐 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용균 선배한테 진짜 카톡 왔다니까요. 나인 줄. 2022 시즌 KBO 리그 이제 팀별로 이제 100경기 정도를 남겨놓는 시점까지 이제 계속 5월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발 트레이드가 3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일단 기아로 간 선수들만 해도 김도현, 또 박동원, 김정빈, 임석진. 그 반대급부로는 이민우, 이진영 한화로 갔고요. 또 김태진 선수와 이번 시즌 드래프트 2라운더. 예. 그렇죠. 현금 10억. 10억. 2022 시즌 기아 타이거즈가 세 구단과 한 트레이드를 평가한다면, 장순아. 기아가 무조건 윈이죠. 기아의 윈이에요? 그럼요. 네, 윈이라고 봐야죠. 일단은 뭐 간단하게 첫 번째 김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먼저 하나가 먼저 요구를 했거든요. 하나가 이제 선발 투수가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나도 이제 편하게 보낼 수 있는데, 이제 장정석 단장이 원했던 거는 이제 젊은 그 투수였잖아요. 김도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구원으로도 쓸 수도 있고 선발로도 쓸 수 있는 젊은 유망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카드는 김도현 선수 카드가 저는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호 카드를 기아 쪽에서 쓰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준영 선수도 사실 뭐 기회를 줬지만 그렇게 뭐 터진 스타일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업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김도현 선수가 위죠. 그리고 박동원 선수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그렇죠. 기아의 뭐 약점은 뭐 예. 제대로 메운 카드였고, 그리고 사실 이 김민식 선수의 트레이드도 박동원 선수가 오면서 이제 한승택과 김민식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김민식은 사실 박동원 선수하고 나이가 똑같고 비슷하고, 한승택 선수는 한 5년 정도 어리다 보니까 당연히 한승택 선수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민식 카드로 김정빈과 임석진을 영입을 했어요. 일요일에 임석진 선수 네. 홈런 타고 아직도 날아가. 그리고 이제 장정석 단장이 늘 이야기했던 게 거포 삼루수를 이제 키우고 싶다, 영입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임석진 선수는 딱 그 카드거든요. 그런데다가 좌완 불펜을 쓸 수 있는 김정빈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뭐 이거는 세 건 모두 저는 기아가 트레이드를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우리 도사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단 내려주시죠. 윈입니까 기아가? 사실 첫 트레이드는 하나가 급해서 어떻게 보면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카드도 굉장히 부족했고, 외국인 선수 둘 다 예상치 못한 그 부상도 있었고, 막 그 선발 카드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서 이민우 선수가 필요했고, 또 외야 거포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 처음에는 사실 저도 하나 쪽에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카드 이제 박동원 카드가 이제 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기아뿐만 아니라 프로야구판 전체의 하나의 트리거가 됐다. 사실 그 올해 나온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였죠. 그 그렇죠. 뉴스가. 그 방아쇠를 당기니까 결국은 거기서 박동원 카드가 나오고 결국 김민식 카드가 또 SSG로 갈 수 있는. 그렇죠. 박동원을 데려오니까 다른 팀에서 다 달라붙었잖아요. 빼고 한승택 아니면 김민식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데려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다 팀들은 달라붙진 않고 그렇죠. 그 정인고속도로 상에 있는 두 팀 정도. 그러니까 박동원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김민식 트레이드는 자연스럽게 파생된 트레이드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쓱 이후에.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쓱. 우승하기 위해서. 근데 장정석 단장이 올해 첫 해잖아요. 예. 첫 해다 보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드도. 사실 그 이제 막 부임이 돼가지고 팀을 딱 봤는데 구멍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많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성적이 안 좋았고, 이제 그걸 메우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트레이드가 잘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첫 해는 약간 면죄부 같은 게 우리가 주어지잖아요. 의욕적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성공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팬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정석 단장이 조금 더 과감하게 트레이드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맞는 말이에요. 뭐 차명수 단장도 사실은 LG 가고 나서 굉장히 활발하게 트레이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지난해 트레이드를 했는데 양석환 선수가 저쪽 가서 터지고 막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 이 차명수 단장은 하고 싶더라도 주변 사람들 그리고 고위층 여기까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거기서도 이야기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신호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단장이 되고 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좀 무능력하다든지 뭐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움직였는데 어쨌든 방향이 지금 굉장히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뭐 결이 다르다고 할까요? 생각이 좀 다른 게 그 박동원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기아가 너무 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키움이란 팀이 FA를 안 잡는 거는 다 예상이 가능한 부분인데 키움이 얻은 걸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이지영이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박동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뭐 물론 필요한 건 맞지만 절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내면서 현금 10억 지명권 하나 선수 하나 받았잖아요. 2라운더. 네, 그 2라운더를 받았으니까 박동원이 FA로 나갔을 때 보상금이 300% 받으면 9억 3천이거든요. 그 이상이 되는 돈을 받으면서 선수 둘을 데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키움은 남는 장사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 기아 입장에서는 시즌 전부터 박동원 얘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너무 목을 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데려온 건 잘한 일인 건 맞는데 저렇게까지 줬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근데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쉬운 사람이 좀 손해를 봐야 딜이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건 사실 포수와에 대해서는 기아 타이거즈가 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극적인 오퍼가 갔던 거고 그래서 김동현 기자가 얘기했던 이거 기아가 좀 전체적으로 손해 아니냐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 현재 전력만 놓고 봤을 때 뭐 당장의 전력에 빠져나간 건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크게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처음에는 너무 나간 대가가 생각보다 돈 현금 10억에 또 지명권이 좀 아깝더라고요. 내 것도 아닌데. KBO 리그에 사실은 수많은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기아에서 한화로 갔던 그 역대 최고의 그 교타자 트레이드도 생각이 나고요. 2010년 6월 8일에 일어났죠. 예. 네. 저도 사실 두 개가 딱 기억이 나는데 그 트레이드하고 2012년 11월 27일에 있었던 하나와 롯데의 트레이드. 그 두 개가 가장 기억이 나요. 말씀 감사하고요. 별로 주목은 받지 못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재국 기자가 생각할 때 82년부터 한국 프로야구 통사를 다 꿰고 있는 이재국 기자가 생각할 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트레이드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딱 하나 꼽기는 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좀 몇 가지 좀 준비들을 해봤어요. 쭉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혜택 타이거즈부터 기아로 넘어와서 항상 이 트레이드가 우승을 갖고 왔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분위기 전환이 되는데 1982년에 혜태는 사실 뭐 선수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때 선수가 한 15명 안팎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창단할 때. 그런 상황에서 출발을 했다가 1982년 12월에 서정환이라는 유격수를 사상 최초로 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KBO 역사상 최초의 트레이드가 이제 서정환인데 당시 이제 현금 트레이드를 해서 1,500만 원에 대구에서 광주로 넘어가는데 그 이듬해에 83년 혜태가 처음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86년에 한대화를 트레이드 해오잖아요. 맞아. OB에서 한대화를 트레이드하면서 6, 7, 8, 9 4년 연속 우승을 하게 되고 96년에 근데 어마어마한 좌타자가 한 명 들어옵니다. 그렇죠. 바로 장선아가 들어오죠. 저는 한국 시리즈 엔트리도 못 들었어요. 네, 감독님한테 테레비실에 누워있다가 걸려가지고 집으로 쫓겨나갔습니다. 김정환 배우한테. 어쨌든 이제 영입돼서 분위기를 몰고 왔겠지. 연속 우승했잖아 그래도. 그랬어요. 그렇죠. 21세 이제 기아로 넘어와서는 2009년 유명한 트레이드 있잖아요. 김상현 트레이드. 그렇죠. 김상현 선수를 LG에서 데리고 오면서 거기서 터지면서 사실 분위기 전환이 됐고 2017년에는 17년 김민식 선수하고 SSG하고 4대4 트레이드를 했었잖아요. 큰 트레이드가 있었네요. 네. 그러면서 항상 그런 트레이드를 통해서 혜태 기아가 계속 우승을 해왔던 그런 또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트레이드도
또 그런 기운을 몰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동현 기자가 생각할 때는 뭐 기억에 나는 트레이드. 저는 처음으로 생각이 났던 게 이제 2001년도에 삼성이랑 롯데가 트레이드했던 마혜영 선수가 삼성으로 오고 삼성에서 김주찬, 이계성이 넘어간 1대2 트레이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2001년도에 삼성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정규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고 마혜영 선수가 4번 타자로 좋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듬해에 삼성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잖아요. 이걸로 저는 끝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85년도 우승을 하긴 했었지만 인정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첫 한국 시리즈 우승에 그리고 그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결정지은 타자가 또 그렇죠. 마혜영이었어요. 우승을 만든 타자가 또 마혜영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낸 선수가 뭐 김주찬 선수도 엄청 잘했지만 삼성에 데려와서 물론 그 배경이 좀 안 좋은 게 있긴 했지만 어쨌든 데려와서 잘 활용을 해서 우승까지 했다는 게 일단 가장 먼저 떠올랐고 두 번째는 아까 2017년 기아 트레이드였는데 저는 그 김민식 4대4도 중요하지만 이승우, 김세현을 바꾼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아가 그 당시 뒷문이 좀 불안하다 했었는데 김세현이 30세이브를 해주면서 어쨌든 뒷문이 좀 위태위태하긴 했지만 막아주면서 우승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트레이드는 결국 우리 팀이 더 강해지려고 하는 거고 더 강해지는 최종 목적지는 결국 우승인데 그 우승을 만들 수 있는 트레이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건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장스라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윈윈 트레이드? 좀 인상적인 트레이드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 임창용 선수가 삼성으로 가고 양준혁 그리고 황두성, 곽태진 선수가 이제 삼성에서 이제 해태로 왔던. 근데 99년도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트레이드가 왜 기억이 남냐면 사실 트레이드 자체는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별로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양준혁 선배가 삼성에서 기아로 오면서 살태 타이거즈로 오면서 제가 그때 타격 기술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양준혁 선배 덕분에? 네. 양준혁 선배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단 뭐 공을 보는 어떤 느낌이라든가 타격 자세, 뭐 그때도 항상 뭐 전성기였으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참 개인적으로 제가 뭐 건방진 얘기지만 이렇게 훌륭한 타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김성환 감독님의 외다리 타법을 만들어준 것과 99년도에 양준혁 선배를 만난 거. 딱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2002년에 장스라가 타격왕을 했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 감사하고요. 이게 아니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트레이드를 통해서 특정 선수가 어디 다른 팀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선수가 그 팀의 후배들, 동료들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트레이드는 그 선수, 뭐 일반 팬들이 볼 때는 그 선수, 딱 트레이드된 선수들만 값을 매겨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팀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이런 쪽은 또 좋은 쪽의 영향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트레이드를 했는데 그 팀의 정말 주축이 되고 정신적인 지주 있잖아요. 네. 그런 선수가 트레이드 돼 나갔을 때 그 팀이 갑자기 폭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 전력 외적인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팀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오죠. 사실 지난해 올해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 덕아웃 리더를 데려와서 그냥 성적뿐만이 아니라 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도 그런 김현수. 케이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2019년에 우승을 했던 NC의 양의지 영입. 예, 그런 경우 2020년이요. 앞으로 트레이드가 분명히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10개 구단 중에 트레이드가 필요 없는 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굳이 왜, 자, 손가락으로, 이거 한 손이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표시해볼까요? 트레이드가 필요 없는 팀은 몇 팀입니까? 하나, 둘, 셋! 이게 좀 애매한데 두 팀 어디예요? 하나 NC인데 한 팀을 더 넣으려다가 제가 참았는데 사실 요즘 삼성 야구하는 거 보면 그렇게 트레이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센터 라인의 중심이 젊은 선수들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구자욱 돌아왔고. 근데 하나 NC랑 삼성이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른데요? 근데 이제 하나 NC는 왜 제가 이제 컨택을 했냐면 어차피 지금 경기 차이가 8위하고도 한 4경기 반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벌어진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이 두 팀은 트레이드를 하더라도 뭔가 반등의 기미가 저는 사실 없다고 봐요. 그래서 굳이 올 시즌 이렇게 트레이드를 할 바에는 팀을 다 그냥 추스려서 오히려 부상 선수 다 복귀가 되고 그리고 내년을 좀 빠른 시기지만 그냥 내년을 좀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어차피 트레이드라는 거는 데리고 오려면 출혈이 있는데 그러면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자꾸 어떤 그 선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전력 보강을 만들어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는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팀을 꼽았고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은데
제가 트레이드 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삼성은 지금 강력한 올 시즌 포스트 시즌 또 나갈 수도 있는 후보고 이지현하고 지금 김주찬이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지금 이 센터 라인이 너무나도 강해졌어요. 지금 퓨처스에 김영웅 선수도 있어요. 2차 2번으로 뽑은 김영웅 선수가 오히려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 물금고 시절에는 홈런을 제법 때리던 선수입니다. 우투 자타인데 유격수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원석 선수도 30대 후반으로 가니까 김영웅 선수 이렇게 한 뭐 1년 하다가 쫙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김상수가 지금 위태위태하게 생겼다니까요. 네. 김상수가 누구죠? 김상수요. 라고 얘기하는 삼성팬 여러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위태위태하게 생겼어요. 돌아오더라도 그 정도로 지금 이 키스톤 콤비가 잘해주고 있어서 삼성은 이게 젊음의 힘을 약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팀으로 그 세 팀은 트레이드가 필요 없을 것 같다. 네, 저는. 이재욱 기자는 손가락 아까 3개. 3개. 뭐 필요 없는 팀이 있겠습니까만 뭐 지금 현 시점에 놓고 보면 저도 역시 삼성 쪽은 뭐 트레이드 굳이 나서 가지고 출혈을 감소하면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나 싶긴 해요. 뭐 이야기 말씀하셨지만 김용웅이라는 선수는 사실 그 공격력만 놓고 보면 고등학교 때는 이지현 선수보다는 더 높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고 삼루로 지금 있으니까. 삼루 쪽으로 또 이렇게 세워서 나중에 미래자원으로. 미래를 키우면 되고 이지현 선수는 그 서울고 감독이 작년에 제가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선수가 바로 프로 들어갔을 때 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겠다 싶은 그 선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강백호였다. 그 다음이 이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재현 선수가 들어가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뭐 그런 상황에서 세대 교체 선수는 구조로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팀 분위기 올라오는 상태에서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뭐 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뀔 수가 있거든요. 뭐 굳이 그렇게 저는 뭐 할 필요는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선발, 뭐 중간 마무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뭐 충분히 지금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있다. 네. 삼성은 그렇고요. 그리고 세 팀이었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 NC입니까? 아니요. 하나 NC는 물론 하나 NC도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 NC는 지금 났으면 본인들이 사실은 급해서 이렇게 좋은 카드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7월 마감 시한 되면 다른 팀에서 하나 NC 쪽에 집중적으로 트레이드 요청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키움 히어로 저는 이제는 뭐 내줄 것도 다 내줬는데 여기서 사실은 더 내준다 그러면 과연 다 내줬을까요? 아니 ABFA가 있으니까 그렇죠. 할 수 있죠. 그렇죠. 포수가 이제 또 뭐 그쪽에 또 필요할 수도 있고 한현희 선수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두산에 뭐 트레이드 문의가 그렇게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두산은 정말 신비로운 팀입니다. 그러니까. 네. 박건우가 빠져나간 자리를 김인태가 메웠는데 될까 싶었는데 김인태가 정말 잘하다가 김인태가 부상으로 빠지니까 안건수 선수 맞아요. 그 99번째로 지명된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조수행 선수도 3할이에요 지금. 조수행 선수도 그렇고. 정말 신묘한 팀이에요. 거기 정말. 투수 보세요, 투수. 그러니까요. 다 부상 나가고 지금 뭐 미란다 나갔죠. 지금 최승용, 박신지, 정철원. 아, 야, 참. 희한해요 진짜. 그러니까 뭐 김동주라는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김동주도 지난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예.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다른 팀에서 두산하고 트레이드를 하면 괜히 저희가 다 터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두산 쪽에 이제 트레이드를 뭐 아직 제안한 적도 별로 없고 두산에서도 지금 그냥 관망하고 있대요. 이재욱 기자는 삼성, 키움, 두산 이 세 팀은 필요 없다. 네. 라고 보시는 거고. 김도영 기자는 아까 저는 0으로 했는데 예.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더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희망적인 바람도 있고 기사거리가 바람도 그렇게 있고 없어요? 기사 썼습니다. 더 트레이드가 더 많아야 된다고. 네, 그런 것도 있고 1위부터 10위까지 제 눈에는 다 빈 구석이 보이거든요. 오. 그래서 보이죠. 다 이렇게 여러 팀들이 오가면서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0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김도영 기자가 화두를 던져주세요. 어느 팀이 지금 빈자리가 딱 눈에 띄는지 이 정도 카드 한번 맞춰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그 SSG는 지금 좌익수가 제 눈에는 구멍으로 보이고 구멍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 이 좌익수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두산 같은 경우도 저는 두산은 왜 자꾸 백업 포수 안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승현, 최용재 선수들이 있지만 이 선수는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박세혁이란 주전과 갭이 좀 제 눈에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사이에 누군가 들어갈 포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박세혁 혼자 다 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LG 선발 필요한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리고 키움 같은 경우는 1루수 뭐 김홍빈 선수가 뭐 못하고 있다라는 돌아오지 개념보다는 않아요, 김홍빈 선수? 박병호의 그늘이 너무 짙게 드리워 있는 느낌? 그리고 뭐 하나는 내가 다 갈아엎어야 될 판이니까 거기도 뭐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 하나 트레이드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하나가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더 멀리 보고 내년에까지 그거도 다 좋은데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지금 떠난 팬은 내년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최소한 지금 우리 이렇게 용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는 특히 외야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NC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NC도 좀 콕 집어서 얘기하면 1루 쪽이 좀 아쉽거든요. 외야는 뭐 다 돌아왔으니까 2루 뭐 다 괜찮은데 오영수 선수가 생각보다 시즌 전 기대에 비하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나머지 팀들은 뭐 대체로 다 보면 불펜이 조금씩 안 보이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충 보니까 불펜들이 아쉬운 팀들이 뭐 삼성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기민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좀 아쉬움이 있으니 앞에 6회칠에 나올 만한 투수들 그 부산 같은 경우도 뭐 정철은 다 좋은데 이제 던지기 시작한 친구들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홍건희를 오롯이 받쳐줄 수 있는 자원이 또 필요하고 뭐 KT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이게 쭉 부족한 포지션을 쫙 나래비해 놓고 이름들을 막 걸어놓으니까 야 이렇게만 트레이드해도 엄청 재밌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트레이드가 필요 없는 팀 NC 하나 삼성 꼽았잖아요. NC 빼야 될 것 같아요. 왜요? NC가 어차피 지금 성적이 안 좋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NC는 박민우 트레이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왜냐하면 박민우가 그렇게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는데 일단은 작년 시즌 그 방역법 위반 때문에 일단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뭐 SNS 쪽에서도 박민우 선수가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차단 SN은 뭐 닫고 그랬는데 박민우 카드가 지금 박민우 FA거든요. 그러니까 박민우가 그 정도의 커리어면 NC 입장에서는 지금 BFA 단연 계약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NC도 박민호 선수를 잡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FA 시장에 나가기 바라는 것 같고 그럴 바에는 보상금을 또 연봉도 한 2억 깎였으니까 보상금도 더 적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트레이드 데드라인 진짜 이 포스트 시즌 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팀 그 팀을 상대로 박민호 카드는 진짜 좋은 카드니까 바짝 네. 땡겨. 그래서 아마 이 박민호 카드를 조금 지금은 좀 빠르고 시기가 조금 지나면 좋은 어떤 그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랑 바꾸면 돼요? 그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 어디를 메워야 되는데? 박민호 카드면 제가 봤을 때 주전 한 명 내놔야죠. 주전 최소한 2명은 내놔야죠. 뭐 중심 타선을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한 6번 정도 칠 수 있는 타자 한 명하고 박민호는 뭐 1, 2, 3번이 다 가능한 타자니까 그래도 뭐 투수 쪽에 보면 불펜 그래도 괜찮은 투수 한 명, 야수 한 명, 필승조? 이 정도 한 명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아, 않을까? 1대2로 해야 된다. 1대1로는 사실 박민호 카드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왜냐하면 어려울 거고. 네, 박민호 카드는 NC에서도 1, 2, 3번을 치는 타자인데 그러면 다른 상대팀의 중심 타선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1번부터 5번 안에 있는 그럼 그 카드는 사실상 힘들죠. 아,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NC 다이노스는 어떻게 보면 그 신생팀 물론 뭐 이제 10년이 넘어갔지만 사실은 좀 정체성이라든지 아이덴티티가 필요한 그런 팀인데 저는 이 나성범 선수가 빠져나간 그 기한 구심점이 굉장히 빠져나간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장타력이라는 그런 매력, 뭐 타격 능력도 그렇지만 팬들도 그렇고 팬심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뭔가 중심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손아섭이라든지 박근호 좋은 선수도 데리고 왔지만 그 팀의 주축이 되는 그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데리고 가고 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박민호 선수 빠져나가면 그러면 NC 다이노스 어떤 선수가 우리의 간판 선수야 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창단 때부터 하는 선수 노진혁 선수 정도 뭐 그 정도 뭐 권희동 선수도 있긴 있지만 그 선수들의 팬들을 집결시킬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느냐. 전력뿐만 아니라 그 팀을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 그 마음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아. 사실은 지금은 팬이 좀 가장 어떻게 보면 적은 팀 중에 한 팀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국 기자가 생각할 때 지금 트레이드가 가장 필요한 팀 떠오르는 팀 어디입니까? LG 엄청나게 열심히 적어보셨잖아요. 우승하려면 LG가 해야지. 네. 사실 우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4, 5선발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로테이션도 돌아가야 되고 지금 현재 LG가 잘 나가고 있지만 LG가 가장 불안한 부분은 그거예요.
뭐 외국인 선수 2명이 있다고 하지만 플루코가 사실은 그렇게 썩 아주 압도적인 선수는 아니거든요. 원투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인 선수 1명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상대 팀 에이스하고 붙었을 때 특히 포스트 시즌에서 붙어서 1, 2, 3 딴 팀들은 다 나오는데 그 세 팀하고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사실 LG가 답이 안 나는. 지금은 분위기 신바람으로 막 타격 살아나고 하니까 그냥 의사이사해서 막 올라가는데 실제로 LG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포스트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벌써 28년 동안 우승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어쨌든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정말 우승할 수 있는 윈납을 할 수 있는 뭔가 큰 트레이드 카드라든지 그래서 저 그 이야기도 한번 해봤어요. SSG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투수에 여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박종훈 선수 이제 돌아오고 문성 선수 들어오는데 그러면 선발이 남아요. 그러니까 노경은 선수 잘할 때만 하더라도 그 선수 그룹 들어오면 어디다 넣어야 돼 이야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종훈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잖아요. 뭐 그 이야기를 갖다가 슬쩍 꺼내봤더니 유승규 단장이 머리에 총 맞았냐. 박정호 카드를 트레이드 시킨다고요? DFA에게 5년을 내주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선수를 장기계가 한 이유는 원클맨으로 같이 가자는 그 신인을 바탕으로 해서 맺은 계약인데 그렇죠. 그 카드를 어떻게 내주느냐. 근데 실제로 그 정도 급은 돼야 어느 정도 그 팀의 로테이션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선수.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지금 LG가 필요한 자리 어느 정도의 무게감,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진 선수냐. 박종훈 정도는 돼야 된다. 예시를 든 겁니다. SSG 팬 여러분. 아니 LG도 LG인데 지금 롯데가 트레이드 필요 없지 않다라고 세 분이 다 동의했어요. 네. 그럼 롯데는 어디를 보강해야 됩니까? 우익수죠. 근데 사실상 우익수가 지금 뭐 WAR로 보면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제가 뭐 늘 얘기하지만 어차피 공백이 예상이 됐던 포지션이에요. 그렇죠. 롯데가. 그런데도 지금 팀 타입 1위입니다. 아, 저는 그 포지션이 지금 WAR이 마이너스인데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마이너스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이 너무나도 그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네. 트레이드라는 거는 그 공백이, 그러니까 어떤 한 자리의 공백이 굉장히 커 보일 때 사실 저 자리만 메우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롯데는 지금 다른 선수들이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우익수에 대한 공백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스팀 성적이 좋다 보니까 그 공백이 뭐 그냥 우익수에 없어도 뭐 한동희 잘 치고 이대호 잘 치고 안치홍 잘 치고 전준우 잘 치고 하다 보니까 그 공백이 크지 않다 보니까 저는 지금 당장 롯데는 우익수가 뭐 다른 팀에서 데려올 정도로 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럼 어디가 필요합니까? 결국에는 롯데도 포수 아닐까요? 지금 뭐 정보원하고 지시환인데 안중열 선수가 이제 퓨처스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안중열 선수가 이제 올라와서 좀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포스트시즌 진출하기에는 아무래도 저는 포수가 조금 걸리긴 걸리는데 트레이드로 데려오기 쉽지 않을 트레이드 것 데려오기 같고. 쉽지 않죠. 네. 10개 구단 지금 주전 포수를 놓고 보면 그 이닝 소화한 그 포수로서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주전급은 다 5,000이닝 이상을 지금 소화를 했어요. 네. 유일하게 이게 두산의 박시혁 선수가 4,200 이닝 정도 소화를 한 그런 박시혁 포수인데. 선수는 2019년부터 주전을 그렇죠. 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안중열 선수가 1,600, 지시환 1,200, 그리고 정복은 720이닝 정도. 그 정도 소화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 세 선수가 합산하면 한 그래도 4,000이닝 언저리. 야구라는 게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 포수로 트레이드를 해올 자원이 없다라는 거. 유일한 그 자원이 사실 김태군 선수였는데 김태군 선수를 FA를 영입을 안 했죠. 그 이후에도 트레이드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하긴 한 것 같은데 결국 성사를 못 했거든요. 롯데로서는 사실은 김태군 선수가 가장 좀 필요했던 그런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지금 놓고 보면. 딱 맞는 핏이었는데 네. 어영부영 지나갔죠. 그냥 어영부영. 예. 아니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스토브리그 때도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즌 전에 막 선수들 유니폼 바꿔 입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시즌 중 트레이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발표 시점도 좀 왜 지금 발표가 되지? 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문화가 좀 왜 바뀐 건가요, 이재욱 기자? 글쎄 뭐 제가 트레이드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사실 막 눈알 빠지도록 이렇게 쭉 해봤는데 총 348건이 지금 트레이드가 터졌는데 82년부터요? 5년부터. 그걸 다 셌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젯밤에 다 셌지. 월별로 다 했어 이걸.
673명이 이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신인 지명권하고 사실 그 신생팀 생겼을 때 지원해주는 그 트레이드까지 다 해서 연평균으로 8.5건, 16.4명이 이적을 했어요. 트레이드가 꽤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트레이드 한 건당 한 1.9명이 이적을 하는 그런 이제 이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비시즌에는 사실 이렇게 간을 보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1월, 2월, 3월에는 그렇게 많은 건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대체 이제 3월 정도 가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트레이드 시도하긴 하는데 4월 들어서 올해도 뭐 이렇게 나왔지만 33건이 터졌고 5월에 또 31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4, 5월에도 사실 그렇게 많이 터지는 상황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는 초반부터 필요한 팀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네네. 있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사실 6월에 41건, 7월에 49건으로 7월 트레이드 마감 시간이 가장 많이 몰리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그래도 있어요.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7월 마감 시간 만들어진 게 1998년부터예요. 그 이전까지는 6월이 트레이드 마감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해 보면 이 실제로 원년부터라고 따진다 그러면 한 80건이 몰렸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비중 정도로. 그러니까 7월 달에 이 트레이드가 완창 몰리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고 8월은 역대를 놓고 보더라도 사실 4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8, 9월은 트레이드 할 필요가 없는 게 나가봤자 이제 포스트 시즌 이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 트레이드 마감 시간 지나고 나면 트레이드가 가장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전체적으로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카? 과연 오늘 얘기했던 그 굵직굵직한 뭔가 카드들 저희가 이제 가상의 카드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뤄져서 김도현 기자가 기사를 쓰는 그런 건들이 몇 건이 나올지 심히 궁금합니다. 네, 한 줄 요약으로 오늘 열카 야구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기자부터. 트레이드는 눈 딱 감고 빡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네. 딱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클릭 딱. 네. 자 이재욱 기자. 몇 년 전에 그 타 방송사지만 야구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 그 대사 중에 하나에 그 박힌 돌에 이끼가 더 많을 겁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트레이드라는 게 활성화가 돼야 그 팀이라든지 리그 전체에 건강한 에너지가 이렇게 돌게 되거든요. 순환이 되고. 그래서 물론 뭐 부담스럽죠. 여러 가지 그 트레이드가 잘못됐을 때 그 계산이라든지 또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만 트레이드를 우리가 주저해서는 결국 이 박힌 돌밖에 안 된다. 이끼가 끼는 리그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신선하게 올 초처럼 좀 더 많은 그런 트레이드가 나오고 화제거리가 된다 그러면 프로야구 전체에 대한 팬들의 또 관심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선아. 제가 이제 두 번의 트레이드를 당사자잖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서운했고 좀 힘들었지만 이게 끝나고 제가 이제 해설을 해보니까 4개 팀을 이제 제가 돌아다닌 거잖아요. 그 선수들 아직 현역에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취지하기 좋아요. 그리고 프론트들하고 이제 좀 친하게 지내면 굉장히 고급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야. 그래서 트레이드가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자. 네, 해설하는데 진짜 자. 큰 도움이 된다. 여러분 해설 꿈나무 여러분 전이맨이 되십시오. 근데 그거는 그 선수로서뿐만 해설뿐만 아니라 실제로 감독이다 지도자 되는데도 한 팀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팀의 문화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익히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래요. 예. 사실은 이게 뭔가 꽉 막히면 답답하잖아요. 혀를 뚫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이게 트레이드 얘기하면서 제가 마음의 혀를 뚫어야 되겠구나. 이 트레이드가 잘 되려면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야구 이야기, 트레이드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도 가상 트레이드 댓글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도사 장선아 슈퍼룸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